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이제 2020년은 보내줘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 보내주면서요, 시원하게 홈런을 치면서 마무리가 되는 그런 기분 좋은 인데요. 2021년에는 또 어떤 시장의 움직임들이 포착이 될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2020년 저희와 함께 잘 갈무리 해보시면서 내년장까지 준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2020년 잘 가라는 의미를 담아서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2020년 마지막 방송은요. 정말 시장의 맥을 잘 짚어주시는 분이죠.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진짜 2020년 마지막 거래일까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나니까 좀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2020년이 좀 빠르게 마무리가 된 느낌일 것 같아요. 물론 내일도 있긴 하지만 장이 안 열리잖아요. 그렇죠, 안 열리죠. 네, 2020년 좀 잘 시장이 올라주면서 마무리가 돼서 기분이 좋기는 한데 2021년을 지금은 대비를 해야 되니까 일단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개인들이 처음에는 좀 매수를 해주다가 막판에는 매도로 좀 바뀌는 모습이었거든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일단은 거래소 쪽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여줬죠. 매도 쪽으로 나왔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이제 매수 쪽으로 돌아왔는데 별로 딱히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상했던 대로 두고요. 여러분들한테 계속 올해 시장 계속 이끌어오면서 서울경제에서 제가 이제 1월 중순쯤에 왔어요. 그래서 방송 아마 1월 말쯤에 들어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면서 2월 달, 3월 달 시장 폭락하기 전에 조심해야 된다, 현금화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다 피했고 그러면서 3월 달, 3월 17일 날에 거기에서 어마어마하게 바닥에서 이제 사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서 지금까지 시장 좋을 거다라는 얘기를 해오면서 왔는데 물론 중간에 같은 조정들이 몇 가지가 있었죠. 근데 그거 잘 피하고 최근 여름에서도 9월 달에서도 오히려 올 8월 달에서는 시장 신고점 갈 거라는 얘기를 미리 좀 얘기를 했고요. 신고점 우리나라 돌파라는 거는 11월 달에 돌파를 했습니다. 8월 달에 했던 게 11월 달에 나왔고 11월 달에서는 지수 3천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3천은 가지 않았지만 계속 강세가 이어질 거다. 최근까지도 지난주도 마찬가지. 시장에 대해서 큰 조정 거의 없이 개인들을 거의 배신을 하고 그러니까 개인들의 생각을 뒤집어 엎고 그래서 제가 개인들의 뒤통수를 치고 올라가는 시장일 거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했었는데 말 그대로 됐습니다. 박앤세일도 끝났고요. 이제는 달리는 시장이 되는 건데 마치 이 시장은 언제와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2006년도, 2007년도에서 시장이 굉장한 상승장을 줬을 때 그때 흐름과 좀 유사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차트를 보면서 시장 흐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 이제 여기 이제 그 일부 베스트 트레이드맨 일부 방송에 이제 출연해서도 제가 시장 전략을 말씀을 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2021년을 앞두고 전차의 시작을 할 것이다. 전차의 시작을 말씀을 드렸는데 전차는 전기전자와 자동차를 합친 합성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기전자랑 자동차도 이제 컴퓨터기 때문에 IT에서 IT와 IT. 그래서 내년 시장은 IT가 가는, 그러니까 자동차 가는 거는 IT가 가는 거예요. 자율주행, 5G, 뭐 수소차, 전기차, IT죠. 거기다가 반도체, 비메모리, 팹리스 뭐 등등 이렇게 해갖고 파운드리 시장까지 해가지고 모든 IT가 내년에서 집중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시장이 될 거라고 제가 분명히 지난주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상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신고점으로 지금 안 꺾일 거예요. 계속 올라갈 거고요. 아마 겁이 많았던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늘 거의 다 주식을 팔았을 겁니다. 아마도 팔았을 것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거 신고점 간 거죠. 지금 13년 만에 신고점일 거예요, 아마. 신고점이고, 이제, 내년에서는 이제 코스닥은 이제 1000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될 건데, 아마 내년에서 이제 연초장부터 해서 이제 달리기 시작하는 그런 종목들이 나올 건데, 원래 그래. 원래 연말장과 연초장에서는 중소형주들이 굉장한 수익률을 많이 다 줍니다. 그래서 이 시장의 흐름이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시작하게
포문을 연말장 끝나기 전에 이렇게 보여준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반도체 장비주 그다음에 IT 섹터들 2차 전지, 전기차 모두 다 달릴 거고 IT가 달리면 그러면은 이제 옆에 있었던 건설주, 증권주, 뭐 화학주, 정유주, 뭐 기계주, 조선주, 철강주 다 같이 달릴 겁니다. 그러니까 안 달리는 종목은 없어요. 다 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수는 3천을 갈 거고 3천이 끝이 아니고 제가 보고 있는 시장은 글쎄요. 내년 연말까지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조정 정도를 잘 견디고 다시 올라가면 내년보다는 내후년, 그래서 2022년 그 정도에서 2023년도 사이에서는 지수는 4,200까지도 갈 수 있다. 그래서 이 큰 목표치는 지수는 4,200을 가기 위한 지금 바닥에서 이제 처음 움직이는 건데, 자, 공개 방송에도 많이 이런 얘기들을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우리 시대가 밑으로 빠질 수 있는 이제 악재가 만들려면 뭐 새로운 질병이 나오나 그래야 되는데, 저는 그런 악재들은 사라질 걸로 보고요. 앞으로 자동차가 날아다닌다든지 자동차가 뭐 바퀴가 아니고 뭐 다리를 달고 움직인다라든지 뭐 드론처럼 날아다닌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플렉서블에 대한 이제 앞으로의 많은 진화들 뭐 등등등등 해갖고 뭐 친환경이라든지 신재생이라든지 많은 부분들이 확장이 되면 확장이 됐지, 확장이 되지 않으면 뭐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전쟁 나가지고 모두 다 죽거나 아니면 질병으로 다 죽거나 그러면 다 원시대로 다 가거나.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뭐 지금 쓰고 있는 핸드폰들 더 좋은 걸로 바꾸고 자동차도 더 좋은 걸로 바꾸고 집도 더 좋은 쪽으로 바꾸려고 하지, 우리가 뭐 다 숲으로 들어가려고 그러고 원시대로 가려고 그러고 그렇죠. 다 농경사회에 들어가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대가 바뀌고 있고 그 바뀌는 시점에 100년지게 거기에 지금 우리가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에 이제 들어간 지 이제 2017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3년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IT는 무궁무진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시작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IT가 드디어 이제 포석을 열었다. 물론 이제 바닥에서 시작은 했습니다. 시작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바닥에서 하이닉스부터 해서 삼성전자가 2017년도 많이 올라갔거든요. 3년 동안 올라갔으니까 끝났겠지 하겠지만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끝난 건 아니에요. 끝난 건 아니고 오히려 걔네들이 내년과 내후년에 더 많이 가면서 반도체 장비주들을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저는 이미 지난달 그다음에 이번 달에서도 IT 폭등장이 올 거다라고 미리 예상했는데 말대로 됐어요. IT 폭등장이 올 거다라는 얘기인데 내년장에서는 말 그대로 IT 폭등장, 전차의 부활 내지는 전차의 강진이 계속 예상이 된다. 이렇게 시장을 한마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2020년을 장식했던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었지만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코로나19와 동학개미, 이 단어들을 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당시 코로나19가 처음 터졌을 때 코스피 지수가 1,400대까지 내려갔던 걸 생각하면 오늘 이렇게 2020년 마지막 거래일에 신고가를 또 한번 경신하면서 마무리된 것이 2020년 다사다난한 한 해였지만 정말 주식시장에서만큼은 빼놓을 수 없는 황금 같은 시기가 아니었나라고 기억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수급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고 특히 오늘 시장을 이끌었던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3.45% 오르면서 8만 1,000원에 마감이 됐는데 7만 전자, 8만 전자를 넘어서 10만 전자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그럼 삼성전자 내년에는 10만 전자도 무리가 없겠네요. 이미 10만 전자 얘기를 했고요. 네네. 15만 전자까지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15만까지요? 네, 근데 그거는 당장의 목표치는 아니에요. 지수가 4,200까지 가려면 삼성전자 한 15만 원 가야 될 텐데 네. 한 2년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짧으면 1년, 길면 한 2년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삼성전자 갈 것 같아요. 많이 갈 것 같고 대신에 지금 당장 급하게 가지는 않습니다. 천천히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삼성전자가 가면 그러면 반도체 장비주도 가겠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를 생각 중에 일단은 그 당연한 얘기지만 TSMC의 그 파운드리 시장을 많이 뺏어올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사들도 많이 나왔고 판정승했다라는 기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4나노 양산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이게 성공하게 되면 이 나노 경쟁에서 이걸 이긴다라는 건 굉장한 거예요. 그리고 7나노에서 5나노, 그러니까 10나노에서 9나노, 9나노에서 8나노, 이게 1나노 줄이는 데 있어서 엄청 수십조가 이거 수백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나노를 고 1나노를 줄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그 비용들이 이게 투자가 되는데 지금 이제 7나노, 5나노, 지금 이제 4나노 이런 식으로 이제 양산을 하려고 TSMC와 삼성전자 열심히 지금 경쟁을 하고 있죠. 확실히 얘네들이 이게 다 그 기밀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얘네들이 그러니까 개발과 양산은 틀립니다. 그리고 개발을 했다고 얘기해 놓고 이게 정말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제 서로가 거짓말을 쳐요. 원래가 이게 이제 그
이쪽 업계에서는 약간 좀 그런 이제 허풍이 좀 심하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7나노 양산을 하고 있는데 네. 아니, 8나노 양산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 TSMC가 갑자기 우리는 지금 5나노 양산을 시작했다 그러면 많은 업체들이 얘네들 기술력이 더 좋네. 그럼 이쪽으로 맡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량들을 그 계약을 얻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지금 개발을 4나노 하고 있다. 3나노 하고 있다. 2나노 하고 있다. 원래 이렇게 좀 허풍을 한답니다. 허풍을 원래 떤대요. 그게 원래 이제 그런 거고 그거를 이제 개발을 완성을 했다. 그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서 정말 개발이 완료가 된 건지를 그걸 다 따져봐야 되는 거지만 걔네들이 당연히 그 기술력을 공개하진 않겠죠. 비밀이기 때문에. 근데 뭐 양산이 됐다, 지금 뭐 개발을 했다. 그러니까 양산이 돼야 돼서 공장이 가동하고 돌려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4나노의 양산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나와주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성공한다라 그러면 굉장한 이슈가 될 수 있고 사실 성공하지 않더라도 지금 8나노를 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지금 굉장히 내년에서 좀 기대가 많이 되는데 왜냐하면 TSMC가 그동안에서 그 10년 동안 가격을 조금 할인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팹리스를 했었었는데 그 파운드리를 진행을 했었었는데 지금 맡기려는 업체들은 너무 많고 공장은 꽉 차니까 TSMC가 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 할인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냥 비싸게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맡겨달라고 난리를 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미 공장도 꽉 찼고 지금 추가적으로 TSMC 공장을 짓고는 있지만 그래도 모자라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넘치는 물량들은 누가 가져가는 겁니까? 삼성전자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으로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게 지금 얘네들이 이제 TSMC가 이제 가격 할인을 정책을 포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업체들이 이제 삼성전자를 보고 있고 삼성전자는 거기에다가 TSMC보다 더 유리하게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어느 정도 뭔가 탁 내놓는다라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TSMC를 이기는 거는 내년에 좀 불가능한 것 같아요. 하지만 많은 물량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는 그건 저는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내년에 아마 재밌는 이슈가 나올 거예요. 인텔에서 이제 인텔의 CPU를 아마 삼성전자한테 아마 공정을 맡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TSMC 공장이 꽉 찼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AMD는 TSMC에다 맡길 거고 인텔은 이제 삼성전자한테 이제 물량을 맡겨버리게 되면 그게 이슈가 확 되면서 그런 부분에서 안 그래도 지금 뭐 엔비디아라든지 퀄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금 많은 그 뭐 바이두라든지 많은 지금 기업들이 지금 삼성전자한테 지금 물량들을 지금 맡기고 있죠. 1차 물량을 주고 지금 2차 물량까지도 줬다라는 얘기는 기술력을 인정받는다는 얘기고 그만큼 내년 시장이 이제 좋을 건데 거기에서 삼성전자가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슈들이 그러니까 그런 이슈들이 나오게 되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그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겠지만 파운드리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거고 메모리 DRAM 가격도 지금 무진장 올라가고 있는데 DRAM 쪽에서도 수익이 굉장할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비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 이 모든 시장에서 굉장히 좀 삼성전자가 좀 두각을 나타내면서 내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5만 전자까지는 몰라도 10만 전자 이상은 할 것 같다. 잘 가면 15만 전자도 갈 거고 반도체 장비주들은 내년에서 그냥 가는 게 아니고요. 폭등이라고 그랬습니다. 폭등으로 갈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시장이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이제는 뭐 10만 전자가 아니라 그 이상까지 바라볼 수 있을 거고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움직여주면 그 아래 관련된 소부장, 알짜배기 종목들도 큰 폭으로 움직일 수 있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그런 종목에 대한 팁까지 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을 정확하게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이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 시장에 대해서 나눌 이야기가 많아 보입니다. 저희 바로 이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그럼 오늘의 이슈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두 개의 이슈를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식품업계 관련된 이슈인데요. 집콕이 쏘아올린 치킨 시장, 빅3가 날았다라는 이슈고요. 두 번째는 2020년 코스피 사상 최고가로 마감이 됐죠. 2021년에 이제 주목할 업종들 알아봅니다. 네, 먼저 세세하게 시장을 좀 뜯어보기 전에 식품업계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을 장식했던 여러 가지 키워드 중에 코로나
때문에 이 비대면이라는 글자를 빼놓고는 상상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는데요. 그 중에서도 집콕 쪽이라고 하죠.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찾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이 배달이라든지 음식 업계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 배달, 유통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음식 쪽에서는 이 치킨 배달, 특히나 이 치킨이 굉장히 수입을 많이 받다,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기사인데요. 치킨 좋아하시나요, 위원님? 뭐 당연히 좋아하죠. 치킨 좋아하고 있는데요. 네. 글쎄요, 이제 집콕 때문에 이제 뭐 배달업체라든지 이제 그런 이제 음식들 많이들 시켜 드시죠. 많이들 시켜 드시기 때문에 많이 올라갈 걸로 많은 예상하고 많이 사신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지금 교촌 F&B 같은 경우 지금 시가총액을 보게 되면 그렇게 크지를 않아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상장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네. 그래서 일단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투자를 한다라 그러면 내년에 어떨까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저는 유효는 하는데 저는 안 해요. 아, 유효는 하지만 내가 투자할 것 같지 그렇죠. 않다. 왜냐하면 수익률이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한번 말씀을 왜요? 드려볼게요. 실적이 찍히면 좋은 거 아닌가요, 의원님? 그러니까 이게 실적대로만 다 가면 좋겠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도지 앵커님이 네. 돈이 한 10경이 있어요. 아유, 너무 좋네요. 상상만 해도. 자, 10경이 있습니다. 자, 이거 투자하면 얼마 정도 살 수 있을까요? 아, 제가 이 그쵸. 치킨 브랜드에 좀 투자를 한다면요. 교철 F&B 이게 시가총액이 4,800억이거든요. 이거 얼마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경 정도가 있으면 인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수죠, 그렇죠? 이거 뭘 투자해서 사서 올리기가 애매해요. 아. 사이즈가 안 나와요. 만약에 돈이 뭐 10경이나 좀 많다고 치면 한 1,000조 정도 있다고 치면 어유, 네. 1,000조 정도 있으면 들어가려면 조 단위로 들어가야 돼요. 아,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세력들은 이 돈을 불리려면요. 이 정도 사이즈로는 안 되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당연히 이런 걸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돈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돈이 1,000조 정도가 있는데 100만 원을 가지고 100%를 먹으면 뭘 할 겁니까? 100만 원밖에 못 벌 텐데. 근데 1,000조 정도 있으면 10%만 벌어도 얼마입니까? 그렇죠? 많죠. 네. 100조 정도를 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조를 벌어야지 100만 원 벌어서 뭐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세력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시가총액 치킨 해봤자 얼마 이거 안 돼요. 뭐 이거 말고 뭐 치킨 해갖고 뭐 할인 뭐 이거 해봤자 얼마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쪽으로 말고 IT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제 집콕, 그러니까 주제 자체가 집콕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는 이제 만약에 뭘 할 거냐라 그러면 네. 오늘 엔터주 흐름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엔터주요. 그렇죠. 엔터주도 굉장히 좋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밖을 안 나가다 보니까 그렇죠. 치킨을 먹고 또 뭘 보죠? 제가 최근에 정말 느낀 게 제가 정주행을 잘 안 하거든요. 그쵸. 네, 근데 드라마랑 영화를 유명한 걸 정주행을 다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치킨을 먹으면서 우리가 뭘 해요? 뭘 하냐면 전 TV를 치킨에 봅니다. 집중해요. 네. TV를 보는데 우리가 이제 옛날처럼 뭐 그렇게 안 보고 이미 여러분들 뭐 무슨 브랜드 이렇게 있잖아요. 뭐 SK도 있고 KT도 있고 그쵸, 여러 가지가 그쵸. 있잖아요. 그쪽 브랜드 TV를 해갖고 다 보잖아요. 그렇죠? IPTV로. 네. IPTV로 다 보게 되는데 선택을 해서 보는데 특히 넷플릭스의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이미 다 나온 사실입니다. 뉴스에서 보다 보면 넷플릭스의 매출이 많이 늘었대요. 제 주변에도 제 친구들이 있잖아요. 네. 제 친구들이 그 안 보던 애들, 제 친구들 다 보면 다 축구만 하는 애들이에요. 막 아무것도 안 해요. 다 무슨 뭐 먹으러 가면 다 축구 얘기만 하고 지겹도. 저도 축구를 좋아하지만 축구 얘기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하는 걸 좋아하지. 네. 지겹도록 하는 애들인데 얘네들이 이제 운동을 못 하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쵸. 밖을 못 나가니까 뭐라면 넷플릭스를 돈 주고 걔네들이 돈을 주고 끊고 본답니다. 아, 결제를 해서. 결제를 해서. 그러니까 걔네들이 했다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국민 중 대다수 많은 분들이 넷플릭스를 드디어 이제 결제를 하고 본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럼 넷플릭스 관련주를 봐야 되느냐? 아, 그건 또 아니고요. IT 그러니까 큰 자금이 들어가려면 IT를 봐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그 넷플릭스를 보려면은 기기가 뭐가 필요합니까? 아까 앵커님이 얘기했듯이 TV가 필요하죠. 그렇죠. 바로 이제 TV 매출이 우리나라만 보시면 안 돼요. 인도, 중국, 유럽, 미국. 많은 그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상황이죠. 집에서 이제 TV를 이제 요만한 거 말고 이제 더 큰 거, 더 좋은 거. 왜냐하면 밖을 안 나가니까 주머니에 돈이 남아돌죠. 물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소비가 어쨌든 안 되니까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쪽을 소비를 한대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이제 푸는 유형이 뭐 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담배 피는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먹는 사람들도 있지만
뭔가 이제 인터넷으로 뭔가를 막 소비를 뭐 옷이라든지 아니면은 네. 뭔가를 이렇게 지르는 그런 것도 하나의 이제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제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가 은근슬쩍 지금 턴어라운드 바닥을 쳤다라는 이제 기사들이 슬슬 나오거든요. 그럼 디스플레이 관련된 쪽을 봐야 될까요? 그렇죠. 제가 볼 때에서는 집콕 이 치킨 나온다고 이거 4천억짜리 볼 게 아니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LG 이노텍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LG 디스플레이라든지 LG전자라든지 뭐 이런 이제 대형주들도 있지만 걔네 말고도 OLED 장비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종목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OLED 장비주들을 잘 찾아보면 바닥에서 아주 꿈틀꿈틀거리는 게 있는데 지금 이제 IT 부품주들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다 올라가잖아요. 다 쭉쭉 올라가죠. 그럼 결국은 이게 돌고 돕니다. 돌고 도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TV를 이제 하나씩 교체를 하는데 제가 아마 이 베스팅 트레이딩맨에서도 한 2주 전에 얘기했을 거예요. 주제 자체가 이제 그런 이제 OLED 패널에 대한 얘기가 네네, 나와서 맞습니다. 턴어라운드 얘기를 하면서 미니 LED TV 아니면 마이크로 LED TV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LCD를 이제 대처를 하고 그다음에 애플 같은 경우도 그 패널을 이제 LCD에서 OLED로 패널로 이제 교체를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의 이슈로 인해서 결국 이제 집콕으로 인해서 이제 치킨도 먹으면서 TV를 보면서 매출은 둘 다 좋아지는데 세력들이 투자를 했을 때에서 치킨 쪽에다 투자를 하면 4천억 내지는 뭐 많은 돈을 넣을 수가 없는데 IT의 OLED 쪽으로 하게 되면 들어갈 것들이 많아요. 대형주도 있고 뭐 저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그리고 TV를 만들다 보면 또 거기도 메모리가 들어가고 시스템 반도체 들어가고 뭐 MLCC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들어가죠. 그리고 요즘에 TV는 그냥 TV도 아니고 거기도 이제 통신도 돼야 되고 모두 돼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그거 하나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이 또 들어가면서 또 복합적으로 그래서 이제는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내년에서는 그런 이제 IT주들의 그동안 못 갔었던 IT주들의 그 턴어라운드 내지는 어닝 서프라이즈 우리가 생각한다라 그러면 TV 쪽으로 오히려 치킨보다는 TV 쪽으로 눈을 돌리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집콕이라는 키워드 안에서 저희는 치킨에 좀 집중을 했었다면 위원님께서는 오히려 치킨을 뜯으면서 보는 그 TV 패널 그렇죠, 이런 패널. 쪽에 좀 눈을 돌려야 되지 않나 투자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위원님 또 집콕이라는 키워드가 나와서 말인데 또 네. 투자 아이디어 차원에서 인테리어 관련된 종목들은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최근에 한솔홈테크 많이 올랐었는데. 지금 건설주들도 잘 올라가지고 있죠. 네네. 그런 면에서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은데 집콕 쪽은 아니고요. 네. 건설주들이 올라가고 이제 지금 정부에서 이제 집을 늘린다는 더 짓겠다. 정책으로 네. 정책을 바꿨기 때문에 건설주들도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많이 올라왔죠.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인테리어 관련주는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그래도 IT가 주도주기 때문에 IT의 상승폭은 못 따라갈 겁니다 아마. 근데 매년 이런 식으로 장이 상승장으로 강세장으로 바뀔 때에서는 IT가 제일 돋보였어요. 항상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뭐 건설주나 아니면은 인테리어 관련주들은 만약에 움직인다라 그러면 IT가 움직이고 나서 그 뒤에서 좀 쫓아가면서 순환매 쪽으로 좀 강하게 움직이는 그래서 내년 3월 달에서 7월 달 뭐 그 정도 내에서는 건설주라든지 저가 건설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그 인테리어 관련주라든지 이런 쪽도 괜찮을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그 건설 섹터에서 이제 친환경 쪽으로 이제 엮여서 그렇게 해갖고 친환경 쪽에 들어가는 이제 그런 건설 섹터, 한솔홈테크도 그런 거거든요, 결국은. 네네. 그래서 탄소 배출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같이 엮여 있는 쪽은 내년에서는 큰 상승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식품업계 이야기부터 건설 이야기까지 자연스럽게 관련된 이슈들까지 좀 저희가 챙겨봤는데요. 그렇다면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집콕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2020년 코스피 사상 최고가를 찍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는 2021년을 준비를 해야 될 텐데 뭐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준비하면 좀 늦었다. 미리 다 준비가 끝난 분들도 있다 하면서 내후년까지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던데 일단은 2021년을 준비를 잘하기 위해서 어떤 업종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지 작년 이맘때쯤 지금의 5G 취급을 받았던 게 바로 2차 전지 관련된 섹터 군들이었거든요. 그런데 2020년 내내 2차 전지 너무 잘 갔고 LG화학 잘 갔죠. 정말 잘 갔고요. 그 내년을 좀 그럼 미리 준비할 수 있다면 어떤 업종을 눈여겨봐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이미 서영제에서 제가 한 달 동안 계속 노래를 하고 있어요. 네. IT를 해야 된다고 강연회 때도 얘기했죠. 그다음에 아침 방송에도 얘기했죠. 그다음에 저녁 방송 여기에서도 얘기했죠. 그러니까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제가 서울정제에 와서
1월 달서부터 계속 노래를 했던 이제 섹터입니다. 맞아요. 제가 증인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시장이 폭락할 때 3월 달에서도 가장 먼저 잡아야 되는 게 전기차 2차 전지. 그래서 뭐 P&E 솔루션, 우수 MS 지금 다 200% 다 넘어가서 수익률이 거기하고 LG화학도 그때 24만 원, 23만 원에 잡으라고 했던 거였고 그다음에 삼성 SDI, 후성, 에코프로 BM 뭐 등등 PNT 이런 종목들 3월 17일 날 그때 3월 달 거기 바닥에 막 있을 때 제일 먼저 잡아야 되는 게 2차 전지라고 그랬는데 사실 2차 전지를 준비했던 건 올해 1월 달이 아니고요. 올해 1월 달이고 작년 2018년도 9월 달, 10월 달부터 먼저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지는 말고 좀 더 빠질 거다 해가지고 2018년 12월 달서부터 슬슬 종목들을 이제 잡아 들어가기 시작했다가 그러다가 이제 서울경제로 이제 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경제 1월 달에 와서 오자마자 어차피 여기서 이제 그 다른 채널에서 그러니까 다른 방송국에서 추천했던 종목이었으니까 어차피 그거 추천했던 거 이어서 LG화학, 에코프로, 후성 뭐 이런 종목들을 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건데 지금에서 이제 2차 전지를 지금에서 뭐 사야 된다라는 얘기는 지금 좀 늦었고요. 강한 종목들은 계속 갈 거지만 만약에 2차 전지가 좀 지금 미리 준비한다면 최근에 계속 노래를 했었던 반도체 장비 소부장이죠, 결국은. 뭐 많은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똑같이 얘기를 할 겁니다. 소부장 섹터들하고 그다음에 OLED 패널, 그다음에 플렉서블 카메라 뭐 등등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쪽을 잘 보셔야 되는데 뭐 5G 같은 경우는 내년에서는 가기는 가지만 너무 네. 많이 올라갔어요.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아, 그래요? 5G에서 그나마 볼 수 있었던 게 기가레인이었는데 기가레인도 아마 이 베스팅 트레이드맨에서 이야기를 하셨었죠.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공략주로 드렸던 종목인데 뭐 기가레인 정도가 못 갔기 때문에 그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기가레인 차트 한번 잠깐 볼까요? 네. 자, 기가레인 요때에서 1,600원대 여기 1,650원인가 1,600원대인가 여기에서 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었고 지금 버라이즈 그 이슈가 나와가지고 무지하게 지금 잘 올라가고 있는데 내년에 이건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닥에서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얘는 더 올라갈 수 있지만 이미 많이 올라간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 이거 이제 아침 실전 매매 정수에서 이제 추천했던 종목인데 바닥에서 이미 벌써 300%가 많이 올라갔고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은 별로 그렇게 기대 수익률이 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너무 올라간 종목들은 저는 조금 별로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신규 매수하는 쪽은 좀 별로고요. 바닥에서 이제 움직이는 쪽을 봐야 되는데 5G 쪽은 그런 종목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오히려 5G보다는 지금은 카메라 쪽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자율주행을 가게 되면 5G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쪽으로 갈겠지만 오히려 5G를 지금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거라면 이런 이제 조그만 장비보다는 그 SK텔레콤 이제 KT라든지 LG U 플러스 있죠. 이쪽은 생각보다 많이 못 갔거든요. 오히려 그쪽이 유리할 수 있는데 그쪽은 좀 느리죠. 그래서 그쪽을 투자 개념으로 본다라면 오히려 5G 쪽은 그 이동통신사 3사 쪽이 오히려 지금에서는 이제 2021년에서는 오히려 그쪽이 유리할 수가 있고 좀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그쪽을 여러분들한테 투자를 권유하기보다는 그냥 반도체가 좀 낫지 않을까 해서 카메라 쪽도 괜찮아서 오늘 뭐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도 아침에서 이제 바닥에 있길래 네, 이야기를 하자마자 튀었다고. 그렇죠. 하자마자 바닥에서 움직였는데 이런 게 내년에 좀 많이 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갈 거고 이미 옵트론텍부터 해서 얘네들이 많이 갔어요. 지금 네. 보면은 카메라 쪽인데요. 이미 많이 올라갔고 자화전자도 지금 많이 갔어요. 자화전자도 카메라 쪽인데 많이 올라갔고 동문화네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에서 카메라 쪽이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4차 산업혁명에 이제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은 인공지능이 됐든 뭐가 됐든 얘네들이 뭔가 센서를 달아서 앞에 사물을 봐야 되는데 레이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쌉니다. 라이다 같은 경우 그것도 싸지만 그것도 비싸요. 그래서 라이다. 그래서 라이다도 이제 레이더 비슷한 건데 레이더는 정말 비싸요. 왜냐면 우리 레이더 비행기 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헬리콥터나 비행기 다는 그런 게 레이더인데 그거는 비싸고 엄청 비싸고요. 라이다는 그보다 좀 싸게 나온 건데 그것도 비쌉니다. 그나마 카메라가 좀 저가형인데 카메라도 이제 성능에 따라 좀 틀리겠죠. 그래서 카메라 쪽이 내년에서 이제 자율주행하게 되면 5G와 그다음에 카메라 뭐 이런 쪽들로 해가지고 움직일 것 같아요. 인공지능도 마찬가지고. 근데 결국 인공지능 가려면은 비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가 갈 거고.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쪽들로 해서 못 간 종목을 찾으면 돼요. 그래서 이미 많이 올라간 쪽 말고 못 간 종목 쪽으로 해서 오늘까지는 그래도 하이비전 시스템인데 이런 거 조정받으면 이런 것들 한번 여러분들 잘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5G는 결론적으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2020년 정말 많은 섹터군들 사이에서 순환매가 돌고 한 번쯤은 순서가 왔었는데 5G 같은 경우는 갖고 계신 분들이 조금 답답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추가적으로 여쭈어 봤고요. 일단 2021년을 준비하는 데에서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그린일 텐데 뭐 테크는 테크인데 거기와 더불어서 그린, 친환경과 관련된 이슈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종목들이나 이슈가 있다면 어떤 걸 좀 챙겨볼까요? 지금 뭐 이슈가 나와 있는 게 이제 ESG 시장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해야 된다. 그래서 ESG가 이제 앞에 있는 이제 ESG 이거를 이제 앞자를 딴 건데 엔빌런먼트랑 소셜이랑 그다음에 가버넌스 그래서 환경, 사회, 지배 구조 요 세 가지에 대한 앞글자를 딴 말로 어렵게 해서 이렇게 어렵게 얘기해서 그렇지 그냥 친환경 관련주 여러분들 얘기는 그린 테마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환경 기업, 그래서 착한 기업 이런 얘기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 갈 거다라는 얘기인데 뭐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삼성 SDI, LG화학, 삼성전자 뭐 이런 회사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좀 조그만 회사들 같은 경우는 뭐 수소차 관련주들, 그렇죠? 수소차 테마 여러분 알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전기차 관련주들,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 그게 당연히 포함이 될 거고 그에 이제 풍력, 뭐 동국 SNC라든지 LS라든지 DMS라든지 뭐 수소는 뭐 효성이라든지 두산 피어셀이라든지 뭐 미코라든지 뭐 DK락, 태양광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을 거고 뭐 주성엔지니어링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내년에서는 당연히 신재생하고 풍력하고 이쪽도 당연히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정책 수혜주의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쪽이 반도체하고 많이 같이 엮여요. 네. 이게 이제 기술력으로 볼 때에서 그게 종이 한 장 차이는 아니지만 굉장히 흡사하다면 여기서 요만큼만 바꾸면 태양광이 되는 거고 요만큼만 바꾸면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되는 건데 그래서 국내 대부분의 이제 반도체 장비라든지 반도체 관련주들이 태양광 장비도 같이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반도체하고 태양광은 그렇게 뭐 이렇게 멀리 볼 게 아니고 거의 뭐 옆에 있는 바로 그냥 친척과 같은 그런 이제 관계에 있어서 반도체가 가면 결국은 태양광도 가고 거기다 정부 정책 수혜주이고 거기다 그 유럽이라든지 이제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저탄소 하겠다, 탄소 제로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러면 결국은 거기에 맞춰서 반도체 장비주 플러스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 이제 후성을 계속 보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네. 좀 지금은 좀 뜨기는 했지만 후성 같은 경우가 이제 반도체 장비면서 반도체 장비가 아니죠. 반도체 그 특수가스. 그러니까 반도체를 막 생산하고 만드는 데 있어서 특수가스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섹터에도 들어가는데 얘는 탄소 배출권 관련주이면서 전해질 2차 전지 관련주이고. 그래서 세 가지가 엮여 있어서 내년에서 이제 이런 탄소 배출권 관련주, 그다음에 반도체 섹터, 그린 뉴딜 뭐 이런 거에 엮여가지고 후성 같은 게 한 번 더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강하게 갈 수 있는 이제 흐름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이 태양광 관련주거든요. 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반도체 장비면서 태양광인데 이런 종목들은 아직 올라갈 폭이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뭐 풍력 같은 경우도 여전히 좀 이슈가 아직 살아있는 이슈니까 풍력, 태양광, 뭐 신재생 에너지 내년에 당연히 볼 수 있는 좋은 섹터에서 내년에도 계속 좀 지속이 되고 뭐 1년만 될 게 아니고 향후 그래도 2, 3년은 지속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빼먹으면 안 되는 그린, 친환경 관련된 이슈까지 저희가 챙겨봤습니다. 저희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마켓 트렌드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저희 이정수 위원님 워낙에 종목에 대해서 해박하시기 때문에 또 종목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 삼성전자를 필두로 반도체 계속 보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중에서도 특징주로 꼽히는 게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오늘 굉장히 급등을 해줬잖아요. 그렇죠. 하나마이크론뿐만 아니라 관련된 좀 오늘 움직였던 업종들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돼서 좀 준비해 주신 종목들이 있으시다고요? 준비한 종목이요? 네. 어떻게 하셨죠? 종목들이요, 네. 제가 살짝 봤거든요, 그럼 커닝페이퍼를. 봤나요? 네. 자, 반도체 관련주들이 오늘 굉장히 강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죠. 예상했던 대로 반도체 장비주가 가야 돼요. 가야 됐었는데 이게 이제 1월 4일부터 갈 거냐, 이제
언제부터 갈 거냐 이제 요이땅 시작이었는데 오늘부터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도 굉장히 강했고요. 일단 뭐 삼성전자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오늘 3.45% 굉장한 강세를 보여줬죠. 일단 반도체 생산에 대해서 호조를 보이는 부분들과 그다음에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의 성장에 대해서 전망이 좋게 나오는 부분이었는데 일단 통계청에서도 좋게 나오고 있고 이미 벌써 이런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통계청에서 좋게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대만의 시장조사 기관인 트랜스포스에 따르면은 올해 파운드리 기업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지금 계속 증가를 계속 잘하고 있다 해서 23.7%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반도체 전문 시장 조사 업체인 IC 인사이츠에 따르면은 지금 팹리스 기업의 매출이 올해 1,300억 달러 정도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년 대비 한 2배 정도의 성장을 지금 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도 더 성장을 할 거다라는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이미 이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도 전망에 따르면은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거의 400조 가량의 이제 시장 전체적 팹리스 말고 비메모리 시장도 한 400조 정도로 커질 거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200조 정도 좀 안 되고 있는데 많이 성장이 좀 될 거라고 하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팹리스 시장도 내년에서 많이 성장을 뭐 최소한 지금보다는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크게는 이제 2배 정도 더 성장을 할 거라고 하니까 그런 이제 기사들이 내년에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처음 나왔던 기사도 아니고요. 근데 그런 얘기로 호재가 먹힌다라는 건 얘네들이 가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원래는 안 올라갈 때에서는 빠지려고 할 때에서는 이런 호재 뉴스가 나와도 예상 전망치가 좋게 나와도 꼼짝을 하진 않아요. 근데 오늘 원래 있었던 뉴스예요. 원래 있었던 뉴스인데 또 나오니까 반응을 하고 움직이는 거 보면 가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뭐 하이닉스도 굉장히 강하게 하이닉스도 오늘 뭐 전고조 돌파는 안 했지만 고점에서 떨어지지 않고 강하게 움직여줬고 그다음에 동부하이텍이 최근에 시스템 반도체였는데 상당히 지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네페스 같은 경우는 오늘 굉장히 아주 센 그렇죠? 신고점 역사상 신고점을 오늘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아주 세게 올라갔는데 수급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수급이 좋다라는 얘기는 오늘 개인 투자자는 다 팔았다는 얘기예요. 팔 사람들은 다 팔았고 연기금 열심히 사고 있죠. 기관도 열심히 사고 있죠. 외국인들이 오늘 그냥 여기다가 그냥 다 투자한 것처럼 거의 이쪽으로 다 몰아갖고 싹 다 샀는데 이런 식으로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기가 외국인이 열심히 샀다라는 거 거기에 개인 투자자들이 다 던졌다라는 것은 내년 시장을 굉장히 좋게 보고 기가 외국인들이 물량들을 싹쓸이를 했다. 왜? 내년 시장 좋으니까 이쪽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계속 갑니다. 신고점 뚫었다 해서 못 가는 게 아니고 계속 갑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상승률을 내년 반도체에서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신고점을 갔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고 가고 그러는데 오늘 파신 분들은 놓친 거고 만약에 다시 조정을 받으면 그때는 적극 매수를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싶은데 어쨌든 네페스도 그랬고요. 그래서 네페스 같은 경우도 이것도 올해 저점 바닥에 있을 때 네. 아침 방송에서 다 이거 공략을 시켜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오늘 많이 올라가길래 노란톡방에서 많이들 좀 좋아하셨던 종목이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하나마이크론. 오늘 특징주였죠. 그렇죠. 오늘의 특징주도 하나였고 이것도 마찬가지 네페스와 마찬가지 시스템 반도체 쪽인데요. 얘는 돌파하려면 아직 멀었어요. 더 가야 돼요. 더 가야 되고 쭉쭉쭉쭉 더 가야 되고 돌파하고도 계속 갈 겁니다. 언제까지? 내년 1년 내내 갈 거니까 1년 내내 갈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조정받으면 이것도 공략을 해야 될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 쉽사리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만큼 많이 갔다고 여러분 무시하면 얘들 계속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반도체 장비주들 많이 올라간 거 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뭐 반도체 장비주 말고도 뭐 2차 전지도 있고 그다음에 전기차도 있고 신재생 에너지도 있고 영화 관련주도 있고 엔터주도 있는데 다 좋았어요 오늘. 오늘 네. 싸그리 다 움직였는데 어쨌든 영화 관련주도 제이 콘텐츠를 비롯해 갖고 지금 투자 얘기 나와가지고 많이 움직였는데 뭐 신재생 에너지 아까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됐고 뭐 2차 전지 전기차 이쪽 애들도 내년에서는 핫할 겁니다. 그러니까 가는 애들이 더 갈 거예요. 제가 좀 이따가도 이제 그 오늘의 한마디에 대해서 뭔가를 얘기하겠지만 네. 가는 종목들이 이제는 계속 달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장으로 변이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장 지수가 신고가를 향해서 달려가면서 마무리가 됐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달성을 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많은 업종들이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뭐 건설주, 반도체 할 것 없이 정말 다양한 종목들 오늘 올랐었는데요. 그렇다면 정말
딱 코너명에 맞는 이름이겠네요. 내일장 움직일 업종 이야기를 여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반도체 IT 봐야 된다고 이야기는 해주셨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붙여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의원님? 그냥 IT 사야 돼요. 방법 없고요. 포트에 없다면. 네. 없다면 뭘 쫓아가든 뭘 사든 사야 됩니다, 이제는. 이제는 없으면 안 돼요. 이미 준비가 끝났었어야 됩니다. 제가 계속 아침 방송에서도 노래를 했고 이 저녁 방송에서 노래를 했고 뭐 강연에서 노래를 했지만 12월 연말장에서는 반드시 포트를 담아가야 된다. 그냥도 아니고요. 80%까지 담으라 그랬습니다. 나머지 20%는 선택이에요. 다 담아도 되고 그러니까 100% 담아도 되고 뭐 20% 남겨놔도 상관없는데 20% 남겨놓은 것들 들어간다면 뭐 철강주 사면 되고 아니면 건설주를 사든가 아니면은 뭐 화학주를 사든가 살 것들 많아요. 굳이 뭐 IT로 다 안 사 상관없는데 IT 비중을 50%에서 80%를 다 넣어야 돼요. 그러면은 1월 4일이죠, 이제 오늘 장 끝났으니까 내년 시장에서는 뭘 사야 되느냐? 당연히 IT를 사야죠. 그래서 아직 못 올라갔던 뭐 힌트를 드리자면 아직 못 올라간 쪽은 아까 전에 집콕 얘기했었죠. 네. OLED 장비주가 그나마 좀 못 갔습니다. OLED 장비주를 사야 돼요. 그리고 OLED 장비주들은 턴어라운드 할 겁니다. 실적들 굉장히 좋아질 거고 거기에 맞물려서 이제 내년에서는 많이 쫓아가거나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쪽이 OLED 장비 쪽이니까 OLED 장비주들을 내년에서는 잘 보자. 요 얘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종목명보다는요, 좀 더 자세한 힌트 잘 드렸으니까 좀 눈치가 빠른 우리 시청자분들, 똑똑한 개인 투자자분들을 캐치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죠.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2020년 마지막이네요. 당신을 위한 한마디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제는 마지막 코너가 되겠네요. 2020년 마지막 당신을 위한 한마디. 어떤 한마디를 들어야 내년까지 또 이런 성공 투자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위원님, 바로 들어볼까요? 자, 뭐 여러분들 해드릴 얘기는 일단은 두 가지 얘기인데요. 하나는 이제 주가는 재료보다 선행을 한다라는 얘기랑 그다음에 신고가는 따라붙어라는 얘기인데 두 가지 다 중요한 얘기예요. 두 가지 중요한 얘기인데 먼저 이제 주가는 재료보다 선행을 한다. 자, 이 얘기는요. 기업의 실적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뭐 뉴스도 중요하고 뭐 재무 상태도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주가는 결국은 돈의 힘으로 움직이는데 차트만 보면 차트 안에 뉴스랑 실적이랑 이런 것들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가 차트가 캔들 거래량 이평선 수급 요 네 가지를 잘 살피고 잘 공부를 열심히 여러분 해보면 이 차트만 보더라도 호재 뉴스가 나올 거라는 걸 알 수가 있고 혹은 얘가 조만간에 호재가 나올 거구나 이거를 좀 미리 알 수가 있어요. 또는 얘가 실적이 좋구나 실적이 지금 나쁘구나를 차트만 보고도 얼추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래를 보고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잖아요, 기업들은. 그리고 미래를 보고 우리가 주식을 여러분들 주식을 미래를 보고 얘가 올라갈 걸 생각을 하지 주식을 지금 샀는데 미래에도 이 가격 그대로 1,000원에 샀는데 미래에도 이건 1,000원에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사진 않잖아요. 혹은 1,000원에 주식을 샀는데 이거는 미래에 이거는 900원으로 빠질 거야 사지는 않죠. 미래에 좋을 거를 예상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투자의 기준은 미래에 있는데 미래에 예상되는 우리가 우리가 왜 이거 살까요? 나중에 뭐가 좋아서 올라간다더라. 그렇죠. 결국은 미래 좋은 재료와 좋은 실적과 실적도 재료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먼저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주식을 대부분에 건드시게 되는데 제일 기본이 되는 게 주가 차트의 안에 다 녹아져 있다는 얘기에서 주가는 재료보다 그래서 가격을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차피 가격 차트나 주가 차트는 동일하기 때문에 재료가 나오기 전에 이미 주가는 먼저 반영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시 격언에 그래서 주가는 재료보다 선행한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재료가 나오기 전에 주가는 먼저 반응하고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라 그래요. 근데 주가가 움직여 버리게 되면 우리는 뭘 예상할 수 있냐면 지금 당장 경기가 안 좋지만 주가가 움직인 걸 봐서는 조만간에 경기가 좋아지겠구나. 그래서 주가를 보면서 우리가 미리 예상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은 기업이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얘가 막 자꾸 올라가요. 얘가 조만간에 실적이 좋아져서 얘가 올라가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 재료를 앞서서 움직이는 흐름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적을 뒤늦게 오히려 쫓아가다가 뒤늦게 보고 물리는 것보다는
그런 거를 우리가 좀 미리 예상을 해서 같이 봐야 돼요. 미리 예상을 해서 차트를 보면서 차트가 얘가 심상치가 않은데 좋은데 라고 생각이 되면 그러면 나중에서 얘가 무슨 좋은 호재가 나오려는구나 해서 기사를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탑다운 방식이 있고 다운탑 방식이 있는데 먼저 주가를 보면서 이것 봐라. 이거 이상한데 좀 졸랐는데 뭐가 졸라 그러지? 찾아보면 있어요. 숨겨져 있는 뭔가의 호재 뉴스들이 있으면 그런 걸 찾다 보면 얘가 나중에서 이런 사업을 해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나중에 그 실적이라든지 좋은 호재거리가 뉴스가 나온 다음에 따라들어가면 거의 대부분 놓치니까 거의 고점 부분이니까 거의 고점이 물린 경우가 많으니까 오히려 바닥에서 움직일 때쯤 좋은 호재들을 찾는 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두 번째는 신고가는 따라붙어라라는 건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인데 시장이 하락장이나 박스권장에서는 신고가를 따라붙었다가는 여러분들이 최고점에 물리는 방법밖에 안 됩니다. 그냥 다 물려요. 그냥 신고가 붙었다가 싹 다 물립니다. 신고가는 언제 하는 거냐면 상승장과 강세장에서만 쓰는 건데 지금 시장이 바로 강세장과 상승장이죠. 누가 뭐래도 지금 코스닥은 13년의 고점을 넘어갔고 코스피는 그동안에 몇 년이죠? 거의 뭐 80년도서부터 지금까지 올라온 거니까 역사상 신고가, 지금 강세장이라고 그 누구도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지금 강세장이에요. 이런 강세장에서는 신고가.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뭐 LB세미콘이라든지 반도체 장비주죠. 그래서 LB세미콘이라든지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뭐 등등의 신고가로 지금 가고 있는. 물론 하나마이크론은 이제 전고점을 이제 돌파한 거지만 신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은 끝난 게 아니고 이제 달리고 더 가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나올 텐데 내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버려야 될 마인드는 뭐냐면요. 약한 마인드는 버려야 됩니다. 주장창 빠지고 있거나 바닥에 있는 것들은 이제는 하질 말아야 돼요. 그거는 장이 약세장이나 하락장이었거나 많이 빠져있던 장에서나 바닥주들 이런 것들을 주워 담는 거지 이제는 올라올 만큼 시장도 올라왔으면 이제는 못 간 종목들은 말 그대로 덜 떨어진 종목입니다. 걔네들은 그냥 바보 같은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세력들이 관심이 없거나 실적이 뭐 안 좋거나 나중에 상장 폐지에 위험이 있으니까 얘네들이 안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죽어있는 종목들, 잠수 타는 종목들은 건들지 말아야 돼요. 이제는 강한 종목들, 오히려 그런 바닥권역에서 계속 내려받고 있는 그런 종목을 공략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신고점을 뚫고 있는 신고가 패턴들을 공략하는 게 수익이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 얘기가 있었죠. 정배열 내지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이게 이제는 먹히는 이제 장이 된 겁니다. 이제는 선수 패턴, 전고점 돌파, 신고가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해야지만 수익이 극대화되고 빠른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거. 이제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마인드를 다 버려야 됩니다. 약한 마인드는 이제 다 모두 다 버리고 강한 마인드로 해야 되는데 물론 제가 이런 얘기를 분명히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은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거는 쉽게 못 받아들여요. 이거는 주식 경력이 10년 이상이 돼야지만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주식 경력이 1, 2년 되는 사람들은 그렇구나 하고 경험을 쌓아야 됩니다. 최소한 이런 얘기를 듣고 정말로 신고가 패턴들이 정말로 강하구나. 이거를 4년 사이클 2번에서 8년을 경험을 해야 여러분들이 올바로 받을 수가 있고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주식한 지 오래 주식 처음 했다면 신고가는 따라붙어라. 이게 증시 격언이거든요. 상승장에서 돌파 패턴 이런 강한 종목들이 더 달린다라는 거를 한번 경험을 해보고 내년도 경험을 해보고 그 조정도 한번 경험을 해보고 또 한 번 또 경험을 한 4년 동안 해보면 그때에서는 그랬었구나라는 거를 한 번 정도 사이클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내용이니까 어쨌든 초보자들은 이게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비싸 보이거든요. 근데 선수들이 봤을 때서는 날아가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선수들은 저런 종목을 좋아하는데 초보자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패턴인데 이제는 이런 강한 패턴들 여러분들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2020년 마지막 당신을 위한 한마디까지 들어봤습니다. 일단 2020년 마무리가 됐으니까 네. 위원님께도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021년 개인적인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위원님? 개인적인 목표요? 네네. 일단 지수를 계속 보면서 일단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가면서
여러분들도 행복해지고 저도 행복해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주식하는 분들이 주식을 하면 주식한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죠. 네. 왜 안 하냐면 창피해서. 맨날 돈만 그쵸? 깨먹으니까 네. 창피해서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부분을 탈피할 수 있는 당당하게 이제 주식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내년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주식을 여러분들이 잘 하다 보면 그러니까 수익을 잘 내다 보면 세상이 핑크빛으로 보입니다. 이거 여러분이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떤 거 있냐면 이 평일을 좋아하고 휴일을 이제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드디어 전업 투자자로 어느 정도는 이제 슬슬 됐다라는 건데 평일이 좋고 그다음에 주말이 싫다. 이게 돼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주식 맨날 깨먹는 사람들은 이제 주말이 좋고 이제 평일이 싫죠.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021년 나 주식한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저 또 하나는 잠시 뒤에 심야 상담소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